안녕하세요. 지난번 합격 점수와 점수의 의미에 이은 다섯 번째 영상으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수년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낸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날지 아니면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해야 할지 일단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 답안지 양식은 큐넷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답안지라고 치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다운받으면 됩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데서는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답안지는 과거에는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 위쪽으로 넘기게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일반적인 책처럼 왼쪽으로 넘기게 묶여 있습니다. 자, 답안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지입니다. 자, 몇 회, 종목명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선 자만 사용 가능했는데 지금은 곡선 자나 아니면 템플릿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언론 보도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한 고사장에 한 교실에 유사한 종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유사한 종목인데 문제도 비슷한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이 다른 유사한 종목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치러야 했던 종목이 아니고 다른 유사한 종목이었다는,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시험지로 시험을 봐야겠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발생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실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부정행위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막 주저리 써놨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 임하게 되면 글씨 쓰냐고 여기에 써 있는 부정행위 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다른 뭔가를 보고 쓴다? 아예 안 되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감독관도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음,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뭐 치르게 하는 행위, 과거에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내용이 경찰이 니콜라스 케이지였고 범죄자가 존 트라볼타였는데 안면 이식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꾸는 내용이었고요. 뭐 이 정도면 가능할 듯 싶네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부정행위 하다 걸리면 또 쪽팔리잖아요. 사람 가오 떨어지게. 하여튼 무슨 문제를 풀지 정도만 정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이 바로 들어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지가 있고요. 두 페이지네요. 그리고 왼쪽에 종방향으로 그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란이 있습니다. 수험번호는 보통 8자리인데요. 4자리, 4자리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좀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앞에 4자리는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머지 4자리에는 밑줄이 아닌 윗줄을 그어 놓으면 좀 수험번호 기재할 때 덜 헷갈립니다. 연습지에는 뭐 만약 계산 문제가 있을 경우나 뭐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대제목, 중제목 이런 걸 뭐 어떻게 할지 정할지 뭐 그런 거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답안지가 시작됩니다. 자, 1쪽부터 14쪽까지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가 22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22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좁은 칸이 3개 있고요. 그리고 그 3개의 좁은 칸 오른쪽으로 넓은 칸이 1개 있습니다. 왼쪽에 좁은 칸 3개에는 몇 번 문제인지 그리고 제목에 대한 번호를 쓰는 용도로 쓰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넓은 칸 1개에는 문제 내용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칸 3개에는 문제 몇 번 괄호를 쓰고 그리고 문제 내용은 넓은 칸에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독성을 위해서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쓴 줄과 한 줄 띄고 나서 대제목을 씁니다. 좁은 칸들 중에서 첫 번째 칸에 해당 문제에 대한 대제목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내용은 넓은 칸에 씁니다. 대제목 번호는 그리스 숫자, 그러니까 로마자죠. 로마 숫자, 대문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줄띄기 없이 중제목을 씁니다. 대제목 줄 바로 아랫줄에 좁은 칸들 중에서 두 번째 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중제목 번호를 쓰고
마찬가지로 내용은 넓은 칸에 씁니다. 중제목 번호는 뭐 숫자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중제목 아래에 다시 소제목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줄뛰기 없이 소제목을 씁니다. 소제목은 중제목 줄의 바로 아랫줄에 좁은 칸들 중에서 세 번째 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소제목 번호인 뭐 한글로 가나다라 뭐 이런 걸 쓰고 역시 내용은 넓은 칸에 씁니다. 그러니까 소제목 번호는 한글로 가나다라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좁은 칸들 3개에는 순서대로 대제목 번호, 중제목 번호, 소제목 번호를 쓰고 맨 오른쪽에 넓은 칸에는 해당 제목이나 내용을 쓰면 한결 정리된 답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제목이 또다시 시작되면, 그러니까 아까는 로마 숫자 1, 대문자 1로 했고, 그 다음에 대문자 2가 이제 시작되면, 그걸 쓸 거면 이전에 대제목 내용을 쓴 줄에서 한 줄을 띄고, 그러니까 한 줄을 비우고 동일하게 작성하면 채점자가 읽기 쉬운 답안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대제목 번호는 로마 숫자, 중제목 번호는 숫자, 그 다음에 소제목 번호는 가나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듯이 1교시는 9분 내에, 그리고 2에서 4교시는 23분 안에 한 문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할 때 글씨로만 그 답안지를 채우려고 하면은 너무 빽빽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글씨 쓰는데 시간도 들고 내용도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그림이나 표를 그려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그림이나 그래프를 넣을 때는 4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4줄 안에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 4줄 넘어서 뭐 반 페이지, 뭐 한 페이지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보면 뭐 분량이나 채워지겠지만 채점자가 볼 때 성의 없어 보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글씨입니다. 글씨. 글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떤 뭐 합격자 같은 경우는 뭐 글씨가 커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글씨를 작게 쓰면 글씨를 크게 쓸 때보다 시간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글씨의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글씨의 아랫부분을 해당 줄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아랫줄에 맞춰서 쓰고, 그리고 그 글씨의 높이는 해당 줄의, 그러니까 해당 줄 높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씨의 아랫부분을 해당 줄의 아랫부분에 맞춰서 쓰고, 글씨 높이는 해당 줄 높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글씨체가 아무리 악필인 경우에도 깔끔해 보이는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못 써 보이는 거는 글씨 줄도 안 맞고 글씨 높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러면 글씨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글씨 높이가 일정하면은 잘 쓰는 글씨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구두로 뭐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도록 다음번에는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뭐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량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1교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그리고 2교시에서 4교시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분량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인다고 할 거고, 너무 많이 쓰면은 시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가 끝나면 맨 마지막 글자에 마침표를 찍고 글씨 한 칸 정도 띈 다음에 끝이라고 써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났음을 표시하고 그 다음 문제는 두 줄 띄워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답안 작성이 끝나면, 그러니까 해당 교시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끝이라고 명시하고 그 다음 줄에 이하 빈칸이라고 씁니다. 과거에는 이하 여백이라고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지금 한 1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뭐 일부 살펴봤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 했는데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구도로만 설명하니까 뭐 이해도 잘 안 갈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실제 답안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뭐 이야기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든 기숙사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